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즐거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고등부 국어 강사 임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네. 조촐하게 조용하게. 지난번 방송 때는 저희가 또 막 모의고사 전형하다 보니까 막 북적북적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오붓하고네. 아직 기말고사 중이죠? 네, 지금 이제 한창 저희 학생들 기말고사 진행 중에 있고 그 일찍 끝난 학교들은 끝난 학교도 있고요. 거의 뭐 직전 보강이랑 마지막 파이널 수업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 시험 대비 때 보면 선생님 살이 이렇게 지금 여유하신 모습들을 보는데 진짜 선생님들 보면 저도 학원에서 보면 안타까움 많이 와요. 저희 뭐 아이들이 학생들이 더 그러다가 안타깝죠. 딱 애들 네. 시험 보고 톡으로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딱 이렇게 오늘 그러면은 기분 이제 어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죠? 잘했다 이러면서 예뻐하죠. 뭐 사줄까 이러면서 그 맛에 학생들 네.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그렇게 잘 본 내신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고3이 돼서 입시로 이제 또 연결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을 하는 그런 또 전략을 그렇죠. 가져야죠. 결국엔 다 입시의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서 그 매 순간마다 저희 학생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림쌤, 네. 선생님, 혜림쌤은 지금 그 시험 대비 기간이죠. 네. 저는 한 달 동안 설명회만 지금 너무 한 달 동안 지금 고생하셨죠. 설명을 했는데 드디어 일단 계획했던 설명회 일정이 오늘이요. 오늘 오후 1시로 해서 마지막 또 일정을 다 소화해내고 한 달 동안 설명회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설명회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너무 얻어가셨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또 다음 주에요. 네. 화수목에 계획하지 않았던 설명회가 또 있어요? 동탄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동탄으로 오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네, 제가 한 달 동안 설명을 했거든요. 가장 정말 이제 높아져 있을 때는 거의 뭐 PPT 안 보고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는 한 달 동안 설명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계획하지 않았던 설명회가 다음 주 7월 5일, 6일, 8일, 3일 동안 동탄에 있는 학원에서 진행입니다. 청취자분들 동탄에 계시는 분들 설명회 혹시 듣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연락처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지금 오늘이 지금 7월이잖아요. 벌써 이제 2022년도 네. 상반기가 끝났고 수시 접수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네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그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네. 8월에 봐요. 8월 31일 날. 8월 31일 날 원래 이제 9월 1일 목요일이었는데 8월 30일 수요일로 좀 당겨졌다고.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시 그 원서 접수가 9월 13일부터 9월 17일 요 사이에 이제 또 수시 원서 접수를 또 해야 됩니다. 네. 조금 여유는 있죠. 9월 평가 모의고사 보고 나서 마무리 이제 좀 6개 지원 전략 짜는 건데 사실 그때 짜는 건 늦죠. 늦죠. 가장 적기는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최대한 1차적으로라도 6개 라인업을 쫙 짜보면서 내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지 종합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 시간대가 저는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해요. 여름방학 때 놓치지 마시고 물론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방학 동안에 정말 뭐 진짜 기를 쓰고라도 해야죠. 근데 이 지원 전략도 수시 지원 전략도 빠지지 마시고 요거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학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 갖고 학생들은 좀 공부를 일단 시키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생기부 나온 부분이라든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다음에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요 정도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라인업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조금 놓치지 마시고 수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해서 6개 라인업을 좀 한번 짜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는 내신이 완전히 끝났을 그렇죠. 것이고 또 절반 정도는 아직 그 진행 중에 있을 텐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또 이제 그 마무리되어 있는 내신을 토대로 그렇죠? 좀 최대한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대부분 이제 지금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종합전형. 뭐 논술도 있죠. 음. 논술도 이렇게 구분되는데 나에게 맞는 전형 지금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내신 성적으로 이걸 교과 전형, 즉 이제 이게 저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죠. 정확하게는 네네네.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고 그냥 종합 전형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잠깐 제가 조금 그 설명회를 계속 하다가 제가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지금 고3은 뭐 지금 어차피 내신 1, 2학년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밑에 학년들 특히 지금 고1 학생들한테는 1학기가 끝난 상태고 2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중에서 가장 지금 내신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신이 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라고 하거든요. 왜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요, 국민 기본 공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원이 선택해서 내가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고등학교 그렇죠. 때. 대부분 네. 고등 고1 국어, 그죠? 수학, 있죠. 그다음에 통합과 사회 통합과 이렇게 뭐 정원이 250명이면 250명에서 4% 상대 평가를 만들어지는데 자, 보세요. 2학년 때부터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원수가 그럼 자, 줄어들죠. 내가 기계공학을 가야 돼? 그러면 뭐 학종까지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물리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원. 이제 학종은 전공적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250명 중에 물리원 선택하는 학생이 몇 명 되겠냐는 거죠. 50명 채 50명 안팎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0명에서 250명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50명에서 4%를 만들어내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은 내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에 따라서인데 250명보다 줄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내신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내신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진짜 최대한 내신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2학년 때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물론 열심히 해서 정말 하는 애들은 또 4%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구조가 자체가 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1학년 때 이거 좀 1학기 때 조금 뭐 저기 했더라도 2학년 때 좀 만회를 해서 여름방학 잘 준비를 해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좀 최대한 끌어올리는 좀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받은 이제 내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2023학년도에 수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수시 얘기할 겁니다. 그죠. 이제 당장 원서 접수가 제 다가오고 있죠. 방송 이번 우리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계속 수시 가장 얘기할 많은 거예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업 비밀 많이 나갑니다. 여기 우리 좀 노하우들 많이 나가니까 한번 계속 청취해 주는데 일단 서울 15개 주요 대학을 좀 비율을 보면 작년 대비로 봤을 때 학종하고 교과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크게 모집 인원이 감소한 건 약간 소폭 조금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비율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근데 인원으로 봤을 때는 또 증가하는 모집 인원이 좀 증가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논술 전형은 나중에 이제 또 기획을 해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일단은 가장 애매모호하게 등급을 받은 학생 2등급에서 3등급 3.5까지 좀 잡아줄까요? 네. 3.5까지도 잡아주는데 자, 이 학생들이 과연 2등급에서 3.5까지의 이 정도의 학생들이 정말 애매할 거예요. 이걸 교과로 써야 되나? 종합으로 써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한 어떤 부분인데 혜림쌤은
만약에 2.5다. 물론 생기부를 봐야 되겠지만 생기부를 봐야 되겠지만 뭐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 교과냐 종합이냐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딱 액면가를 놓고 봤을 때 내신이 2.5야. 사실 2점대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저희는 상위권 학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뭐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15개 그렇죠. 주요 대학들을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 전형은 지금 이제 추천 전형으로 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15개 대에서 교과 전형을 넣기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교과 전형도 저기인데 2.5도 사실 2.5 내신에 있는 아이들 고려대 추천 받아요. 그래서 지금 퍼센트가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죠. 2.5 내신인데도 추천을 받는데 최초 추천은 못 받아요. 최초 추천은 못 받고, 그러니까 나보다 내신 좋은 아이들이 고대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밀려서 나한테까지 오는 순번이 나한테까지 튀어가 오는. 추천받는 것도 예비를 네. 받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2.5도 추천 뭐 더 밑으로 내려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교들마다 고등학교마다 그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5면은 그래도 주요 대학 웬만해서는 추천을 받아요. 웬만하면 원래 이제 한 개씩이 원칙이 원래 한 개씩이 이제 추천으로 쓰는데 그거 다 못 채워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2-3개씩은 추천을 해. 근데 상위 대학으로 위로 올라갈수록은 보통 1개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남으면은 또 2개까지. 이렇게 이제 학교들마다 고등학교들별로 조건이 좀 달라요. 근데 가장 지금 애매한 등급이 지금 2등급에서 3등 3.5라고 제가 지금 했는데 이 학생들이 사실상 이제 교과를 써야 될지 종합을 써야 될지. 근데 종합을 생각을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자소서도 써야 되지, 네, 면접도 준비해야지, 또 많죠. 생기부도 내가 맞춰야 되는지 안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런 거를 딱 보고 한눈에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그 생기를 보고 이 아이가 교과로 될 것 같다, 종합을 될 때 이거 판단 못 해요. 일단 학교 선생님하고 학교 담임 선생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 보겠죠. 근데 어떤 이제 좀 일들이 벌어지냐면, 저는 지금 올 2023학년도에 이 얘기를 내가 또 이걸 방송에서 이걸 하면 이게 또 이게 또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제가 크게 얘기할게요. 뭉뚱이어서 크게 얘기할게요. 저는 2023학년도에 교과 종합 때 저는 사실상 종합 전형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 이유가 이유가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자, 교과 전형 볼까요? 21학년대 고려대, 중앙대, 시립대 3개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1학년도는 추천 전형이 아니었어요. 22학년도부터 추천 전형이었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고려대 교과 전형을 봤을 때 경쟁률 6.36, 중앙대가 9.97, 시립대가 9.38 나왔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교과 전형 경쟁률이. 근데 22학년도부터 추천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11.09, 그 다음에 중앙대가 9.97였는데 14.8로 엄청 올라갔죠? 기본적으로 시립대 보세요. 시립대 9.38이었는데 17.75대 1로 엄청나게 올라간 거의 2배씩 올랐네요.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얘기는 교과 전형에서도 얘기하고 일단 보세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이거 추천 전형이잖아요. 네. 학생들이요. 추천이 자기한테 오잖아요. 네. 예? 뭔가 합격한 것이 느껴지는 거야. 네. 추천만 받아도 합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왠지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기분 좋잖아, 일단. 내가 추천을 받았네? 내가 예를 들어서 중앙대, 고려대 추천받고 중앙대 추천을 받았네? 왠지? 야, 이거 추천받으면은 될 거라는, 일단 네. 된 것 같다는 거야. 기대를 받고 있는 자, 거죠. 그 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불확실성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상 이게 될까? 이걸 넣어서 이게 되겠어? 이런 내가 거 뭐 이길 수 있을까? 자기 마음대로 학생부 교과전은 21학년도까지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22학년도부터 추천 전형으로 바뀌니까 추천을 학교의 일정 퍼센트 비율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준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기분에 왠지 이제 막이 홀리는 거지. 추천을 받으면 일단 내가 합격할 확률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21학년까지는 아예 안 될 거라는 가능성에서 다른 종합 전형으로 많이 쓴다든지 다른 전형 논술을 선택한 이렇게 했는데 22학년도부터는 이게 추천이 되다 보니까 왠지 없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야. 일단 추천이 나한테까지 왔어. 심지어 작년에 제가 전국 투어를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문자 다 왔어요. 4등급이 맨 처음에 제가 컨설팅 할 때 4등급 내신 4등급인데 추천이 과연 될까요? 추천 저한테 티오 안 올 것 같은데 어머니 5등급도 와요. 안 해달까? 문자가 왔어요. 뭐 승실대? 뭐 이것까지 얘기했을 때 국민대 세종 추천받아서 기회가 와요. 근데 사실상 4등급의 학생이 학생부 교과전을 추천을 왔다 하더라도 그걸 넣으면 합격 확률이 그렇죠. 그런데도 높지는 불구하고 않죠. 왠지 추천을 받으니까 이거 버리기 아까운 거야. 카드가. 그래서 쓰는 거야. 자,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하는데 제가 왜 계속 교과전이냐면 이렇게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허수가 없이 추천을 받은 애는 대부분 거기를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일단은 보세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주요 서울대부터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쓰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교과로 쓰죠. 그러면 이제 종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신 순으로 본다면 내신 순. 물론 그 아이가 교과를 쓰고 이렇게 중복으로 쓰는 애들도 네. 있어요. 중복으로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6장에서 좀, 한 개만 선택할 수 줄어드니까. 있으니까 버리는 카드들이 있어 추가 합격되는 비율도 많이 높아지는데 그런 점에서 올해 유심히 지금 잘 관찰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확률적으로 되게 경쟁이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전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할 때 생각해야 될 거니 자, 두 번째 보세요.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써야 되는데 딱 쓰면 학생부 종합 전형 해림생이 딱 써야 된다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첫 번째 하나가 뭐예요? 뭘 써야 되죠? 자기소개. 이것 때문에 포기한 애들 많아요. 골머리 많이 썼죠. 진짜 제가 열의 다섯은요. 종합 쓰자라고 하면 자소서 안 써놨는데요. 쓰기 싫은데요. 전 못 쓰는데요. 이게 이러는 거야. 생기부 봐도 괜찮아. 생기부가. 그런데 자소서 얘기 딱 나오면은 부담감을 확 느끼죠. 자, 올해까지는 그래도 자소서를 쓰는 대학이 있어요. 내년 24학년도부터는 전면 다 폐지가 되죠. 자소서가 다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시 또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자소서가 없는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 자소서가 없는 대학이 고려대, 서강대, 숙대, 이대, 인하대, 외대, 한양대예요. 그 다음에 자소서가 있는 대학은 건국, 경희, 동국, 서울, 시립, 성균, 연대, 중앙이에요. 자, 자소서가 없어요. 자소서의 역할이 뭡니까? 나를 자랑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글로 표현해서 내가 생기부에 담아있지 않은 내용들을 좀 더 가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기회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내가 내신이 조금 안 좋지만 정말 내가 이 전공적화 이걸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3년을 이렇게 노력했다. 근데 이게 생기부로 보여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난 자소서를 써야 되겠다.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어느
고등학교 일반고냐 특목고냐. 특목 아이들이 그럴 수 학교에서도 있죠. 준비를 많이 시키죠. 예, 그런 부분들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하늘고 학생 그저께인가 그 컨설팅을 하는데 학교에서 되게 준비를 잘해요. 서울대를 꽤 많이 보내더라고요. 하늘고가.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하늘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그쪽에 대해서 아예 그리고 특이한 건 서울대가 22명이 갔는데 수시로요. 정시는 서울대를 1명에 2명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수시에 굉장히 그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서울대를 뽑는 그런 로직들을 잘 알고 있다는 부분. 자, 여기서 보세요. 고려대, 서강대, 숙대, 이대, 인하대, 외대, 한양대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소서가 있는 대학, 자소서가 없는 대학, 요것도 또 당락에 또 아주 이 뭐랄까요? 경쟁률이랑 네.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그렇죠.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데 또 이걸 문과, 이과 나누고 또 문과에서도 과별로 탁 나누고 이과에서도 또 과별로 탁 이것도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류의 아이들이 자소서 없는 대학에 지원하냐, 어떤 분류의 아이들이 자소서 있는 대학에 지원하냐, 이것도 또 아주 이걸 또 분석해서 찾아내면은 의외의 정말 생각지 못한 소득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그죠. 교과냐 종합이냐 그렇죠. 혹은 자소서가 있는 곳이냐 음. 없는 곳이냐 이걸 가지고 또 계산을 그렇죠.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15개 주요 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물론 의학학 계열은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대부분 수능 최저 존재하는데 그렇죠. 예. 다른 일반 기타 학과들도 다 최저가 그러니까 있는 종합전형의 학교가 고려대, 연세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그다음에 서울대 직윤, 그다음에 홍대 이렇게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다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홍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괄합산이에요. 즉 1단계, 2단계가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홍대는 학생부 종합도 체제가 있고 학생부 교과도 체제가 있어요. 수능 체제가 똑같아요. 근데 비교과라든지 뭐 세특이 좀 괜찮게 잘 되어 있어. 근데 뭔가 내가 내신이 좀 느끼는 좀 불안해. 약해. 뭔가가 좀 찝찝해. 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까 있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 있으면 수능 최저가 없는데 쓰잖아요. 나 내신도 1등급 되고 스펙도 좋고 비교과 빡빡하게 잘 만들었어. 걱정 없죠. 그러면은. 그럼 당연히 자소서도 있는데 쓰고, 그 다음에 뭐 수능 최저 없는데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은 뭔가 내가 좀 부족해. 학점을 쓰기에. 약간. 그러면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또 노려볼 필요도 있고, 마지막으로 면접이요, 면접. 네. 이게 지금 면접이 없고 일괄합산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단국대, 명지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탐구인재 전형, 홍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화여대의 미래인재 전형. 네. 이거 수능 최저도 꽤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혜린씨는 어떠냐면요. 다른 데는 1단계에서 몇 배수로 뽑아요.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이렇게 치러지는데, 자, 지금 면접이 없고 일괄합산이라는 대학은 이거는 뭐냐면 1단계에서 최소한 떨어질 확률이 없다는 거죠. 1단계가 없으니까. 1단계가 없으니까. 자, 또 하나 보세요. 만약에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을 썼어요. 그러면 1단계가 떨어졌어, 제가. 1단계 떨어졌어. 그러면 그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자가 안 됩니다. 추가 합격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일괄합산은 1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제가 떨어지더라도
추가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학생부 종합 이번에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노려보는 거 어떻게냐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수능 최저도 있는데 그 일괄합산까지 아니다. 그런 학교면 굉장히 그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다. 네. 갖췄다. 그러면은 이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확률이 이 경쟁력이 있어지는 학생이 되겠네요. 참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조심스럽냐면 제가 매년 말씀드리죠. 우리가 방송을 빵 하면은 그에 거기가 빵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학교도 어디 학교라고 딱 명확하게 찝어서 무슨 과라고도 얘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일이 났었죠. 예.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왠지 빵꾸가 날 것 같습니다. 잘 찾으면 기회를 잘 찾으면 근데 이러면은 또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경쟁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까 혜린 선생님처럼 자 자소서가 있는 대학 없는 대학 이걸 또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없는 대학 이걸 또 구분하셔야 되고요. 일괄합산이냐 단계별이냐 요것도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뭔가를 골라야 되는 어떤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학생부 교과가 추천형으로 바뀌면서 많은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때 지금이 기회다. 내년 23학년도는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기 때문에 다시 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기회가 올해다. 분명히 올해다. 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번 정말로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죠. 정말 저희 수험생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었고 내신이 점수가 저는 학종술 점수까지는 이 교과 전형이나 학종술 점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시로 갈래요 라고 말을 할 때 너 정시로 갈 자신감이 있으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최저 있는 대학을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고대 이렇게 가고 원하는 대학 이상의 대학을 가고 그랬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저는 내신이 안 좋아서 좀 정시에 집중하려고 이 말씀 또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한번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오시고 2부에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제가 할 얘기가 있거든요. 2부에 그 얘기 할 얘기 있어요. 자, 아무튼 학생부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올해 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왠지 끌리고 있다. 왠지 이렇게 또 왠지라고 내피셜로 얘기하는데 오케이 제가 다음 방송 계속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학교별 구체적으로 조금씩 제가 더 자세히 오늘은 맛보기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주 주제는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